안녕하세요. 다크홀스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포인트 2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원 테이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가 사부작거린다든지 뭐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다 보니. 그런데 또 편집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라. 자, 포인트 2. 가해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있다. 모든 사안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곧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곧 피해자인 경우가 있는 이유는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이 아이들의 사회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학부모가 막 학교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너 나와 뭐 당장 뭐 우리 아이를 뭐 어떻게 했어 하면서 막 교무실 교장실 뭐 이게 차례대로 이제 순회를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흥분했는데 조사를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원래 가해자였던 거야. 아니면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해자를 괴롭혀 왔었어. 오히려 그러다가 어느 날 띡 걸린 게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물론 다는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학생이 평소에 이기적이고 매우 예민한 학생이었어. 그거를 이제 뭐 교사가 차별 대우하네 이게 아니라요. 그 A라는 학생은 스스로가 사건 사고를 몰고 다녀요. 뭐 이제 영어 교과 시간에 교과실로 보내면 띠리링 전화. 걔 때문에 선생님 얘가 또 누구랑 또 싸웠네 마네. 또 뭐 체육 시간 도덕, 각 교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사건 사고를 터뜨리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앞뒤 옆,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짝꿍 바꾸잖아요. 짝꿍 바꾸면 선생님 이제 완전 포커페이스로 이제 중립적인 자세 이렇게 딱 취하고 있어도 애들이 서로 나 쟤랑 짝꿍 됐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예민하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B라는 애가 A랑 성향이 비슷하네. A처럼 심하진 않지만 B는 A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 둘이는 부딪히겠죠, 당연히. 게다가 성별까지 같으면 이제 완전 이건 100% 이게 부딪힙니다. 이제 부딪히고 얘들은 이제 뭐 평소에도 싸우고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조그만한 문제 가지고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돼 있어. 그런데 다른 C, D, E, F 애들은 어떠냐? 아휴, 쟤 또 그러네. 하고 좀 무시를 하거나 좀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좀 그렇지만 B는 얘는 안 되는 거야. 얘가. A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완전 A가 막 밉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A가 B는 이래 서로가 서로한테 가해자이고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고 가다가 뭐 학습 게임 할 때 좁은 통로에 지나가다가 어깨 건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그냥 이래 탁탁 누가 쳤어. 그러면 어떤 애는 여기 좁아가지고 내가 좀 좁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A나 B 같은 성향의 아이들은 일부러 쳤다고 학교 폭력이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워낙 이게 학교 폭력이 이제 넓다 보니까 이 정의 자체가. 그리고 또 그 애들의 특징이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아주 똑같이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이게 성질이 풀리거나 아니면 당한 대로
갚는 거에 갑절로 갚아야지 되는. 그리고 내 집에서부터 그런 걸 들었지. 절대로 어디 가서 치지 말라고. 절대로 어디 가서 당하지 말라고. 누가 한 대 치면 니는 두 대 치라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받았던 거지 또. 그리고 네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랬구나로 이제 태어난 애들이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사들은 어떠냐? 그 학년의 학년 그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교사들도 다 알고요. 이 선생은 왜 안 오지? 학교 폭력 터져서 바쁜가 봐요. 어머머, 일은 어때요? 어머, 그 가해 학생은 누구예요? B 학생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라. 결국 터질 게 터졌군요. 그럼 B 학생은 누구예요? A 학생요. 아까보다 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들이 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학부모님들 모르시죠? 이런 거 알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자, 학교폭력 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자, 내 소중한 자식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눈알 뒤집혀집니다. 근데 저도 급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뭐 어땠다 하면 바로 삑 도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뭐 내가 갑질을 하든 뭐를 하든 난 그 상관없어. 난 뉴스에 나와도 돼. 우리 애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난 그리고 또 진짜로 학교 폭력 사안이 심각하다면 나 학부모님이 나서줘야 된다고 난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애 지켜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애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 엄마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나를 지켜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심각한 학교 폭력 말고요. 이제 그 동네 미친년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웬만한 경우 학교 폭력 신고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폭 처리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피해자인 내 자녀,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요. 자, 소송 이혼보다 협의 이혼이 많은 이유가 소송하면서 겪어야 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적당한 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송이 이게 뭐 간단하면 나 하라 그러겠어. 그런데 이게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이 엄청 지금 막 화산이 폭발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위로를 해주고 담임 선생님이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내가 진짜 알아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없잖아. 교사가 중도, 중립, 할 수 없으니까 위로 못 받지. 그리고 가해자랑 피해자가 있었던 그때 그 상황, 지금 신고한 그 상황 이외의 다른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땠다? 이 피해자는 학부모님은 질문이 많잖아요. 지금 열불 터지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 아시죠? 걔 진짜 이상한 거 아시죠? 걔 엄마도 이상해요. 막 예를 들어서 근데 선생님 왜 말 안 하세요? 선생님 왜 우리 애를 위해서 안 낳아주세요? 왜 교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알잖아요. 응? 막 이렇게 내가 좀 동조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럼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신고당 그 사건 이외에 다른 얽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원에서도 일어났을 거고 얘랑 엉켜가지고 뭐 이렇게
그날 그 시간에 특정한 그날만 딱 그날이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또 다 끄집어내서 이거를 다 합니까? 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그 뭐지? 교사가 이걸 말을 또 전달을 또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힘들다. 그래서 또 다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학교 폭력의 이 피해자 학부모님이 정말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통에 안 그래도 이 사건 자체도 힘든데 이 처리하는 요 과정에서 느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내지 어떤 그런 각오 그런 거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학교 폭력 신고를 하시더라도 가해자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피해자인 내 자녀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최대한 트라우마가 안 생기고 이 아이가 좀 더 better life, 좀 더 집단에서 좀 더 잘 적응하고 그런 데다가 긍정적인 그런 데다가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처벌이 아닙니다. 선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4. 네 번째. 선도 조치다. 자, 솔직히 담임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일방적으로 당했고 누가 억울한 학생인지 다 알고 있어요. 평소 생활 습관과 수업 태도를 보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하지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죠. 그럼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어, 상대편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 저기 학부모님 일단 학교 폭력이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얼만큼 심각한지에 대해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심각하다. 신고하셔야죠. 근데 상황이 어느 정도 이 담임과의 협력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담임과 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담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담임과의 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분명히 소극적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래도 거기 흔들리지 마. 상처받지 마요. 그래도 그 교사는 다 듣고 있어.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그런 그 애틋함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하시고 싶은 말씀을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조곤조곤하게 다 설명해.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님은 아 그렇군요. 네 하고 다 듣고 다 이렇게 막 필기도 하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해.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주 좀 뭔가 냉정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끊어. 그렇지만 그 선생님도 학교에서 학부모한테는 차마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학급에서는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 일단 이 교우 관계가 안 좋고 얘들이 이러면 전체적인 반 분위기가 안 좋아요. 나도 내 학급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애들이 학습이 잘 될 거 아니야. 수업 태도가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한테 민원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담임한테도 이 문제가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도 이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곤조곤하게 그냥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만 돼. 근데 그 위로받을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 내가 처벌이 아니라 선도라고 했잖아.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생각해요. 뉴스나 뭐 이렇게 그 더 글로리를 자꾸 생각해. 더 글로리도 송혜교가 어른이 돼가지고 복수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인데다가 플러스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응. 이 애들을 어떻게? 이 애들을 뭐 어디 감옥에 보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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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경우, 굉장히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그 정도나 돼야 전학을 가. 아니면 같은 반이에요. 걔랑 계속 같은 반이라니까. 그리고 이사 가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는 학교 폭력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지만 내가 내 책에서의 갈등은 좋다랑 이 학교 폭력은 다른 겁니다. 이 갈등은 일반적인 그냥 이게 소소한 그런 거고 이 학교 폭력은 되게 심각한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어. 자, 그다음 포인트 5.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가 아니고 아이의 마음입니다. 학폭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부모가 흥분해서 막 날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날뛰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려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너에게 해를 가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어.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이야. 아이의 마음부터 살펴줘야죠.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네가 용기를 내어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는 용기 있는 친구야. 한편으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이나 그런 정신과 뭐 완전 약물 치료 다방면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제가 저번에 봤는데 그 삼둥이었어. 삼둥인데 애기인데 애기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다친 척을 해. 같이 아니 엄마랑 같이 가다가 벽에 부딪혀요. 근데 엄마가 부딪혔거든. 근데 엄마가 자기가 부딪혔는데 애한테 어머 괜찮아? 너 어디 안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걔가 지는 안 아프다지 엄마가 대신 박았는데 이게 연기를 했는데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는 척해. 그리고 여기 아프다 해. 뭐 여기 박았다고지. 막 아프다고 갑자기 막 실제로 우는 애도 있고. 그 말이 뭐예요? 부모의 태도에 따라 아이는 달라진다. 부모가 어머 너 어떡해 어디 아파? 하면 걔는 아픈 거야 그때부터. 그리고 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부모의 의연한 태도, 차분한 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지 마시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아이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모습, 그 과정 자체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거는 이제 또 갈등과 학교 폭력이 또 다른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라. 그리고 마지막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꼭 말해줘. 네. 피해자가 학폭을 당했는데도 부모한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기는 경우가 더 큰 학교 폭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부모를 많이 생각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충분히 직장에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든데 나로 인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들 생각보다 효녀 효자예요. 응? 그런데 왜 그때만 효녀 효자? 특히 학폭에 관해서 나타나가지고 입을 꾹 다문다니까. 그러면 학폭을 초반에 빨리 이제 이게 초기 산불 대응이라고 초반에 좀 담배 꽁초일 때 빨리 꺼뜨려야 되는 이 문제를 키운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학폭을 숨기려는 태도는 나쁜 거야. 그건 엄마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건 효도가 아니야. 만약에 너한테 걱정거리가 있고 뭐 좀 애매하다. 사실은 엄마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도 애매하다. 이런 거라도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하루 빨리라도 얘기해라. 그것이 오히려 엄마한테 더 많은 도움이 돼.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용기 있는 거야. 그거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평소에요. 평소에.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쯤에 애가 우리 둘째한테 전화가 와서 울면서 전화가 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 부메랑을 갖고 갔어. 근데 이제 고학년 형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지금 그 아들이랑 아들 친구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은 내 차례, 지금 네 차례 이렇게 던지고 있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뺏어서 던지고 뭐 도망갔다나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긴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뭐 자기를 뭐 위협했다나 뭐 어쨌다나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 딱 듣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맙다고 얘기했어. 제일 첫 마디가 네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왜냐? 걔가 울면서 전화한 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 고학년 형아들이 얘들을 협박한 거예요. 너희 부모한테나 선생님한테 이야기 절대 하지 마. 그러면 너가 매를 맞을 거야. 그리고 너 이거 경찰이 알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너희 잡혀 들어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걔는 울지는 않고 좀 울먹거렸고 나머지 애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나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아직까지 선생님한테 얘기는 안 했고 이제 지금 그때 방학이었거든요. 이제 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난 그때 엄청난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 잘했다고. 너는 떨리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건 정말 현명한 거라고. 칭찬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폭풍 칭찬을 해줬어. 그리고 우리 이제 첫째랑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형아들이 잘못된 거야. 하지만 학교 폭력에 신고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일은 아주 흔해. 저는 이제 교사니까 좀 알잖아. 이런 일은 흔하다. 이런 일은 흔한 케이스고 그리고 그 애들이 그렇게 이제 어린 동생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잘못한 거지만 너도 부메랑을 방학 때 들고 나가지고 물론 하기사 뭐 걔가 부메랑을 가가지고 여기 차도로를 있는 데를 날리겠어. 그 운동장에서 날리겠지. 뭐 그렇지만 네가 부메랑 갖고 간다는 그 자체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갖고 가야 된다. 응?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고 네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각오를 네가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 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엄마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 얘기할 거야? 얘기 안 할 거라고. 담임 선생님 지금 방학 중에 이런 일로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엄마 생각은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면 네가 좀 위로해 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평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고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걔가 무서워도 나한테 먼저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다는가요? 그리고 학교 폭력의 유형이 요즘엔요, 사이버 유형도 많아요. 사이버 그 애들 왜 고학년 되면 남자애들은 게임, 여자애들은 카톡이잖아요. 카톡으로 따돌림을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사이버 폭력이 돼가지고 학교 폭력이 되고. 저 근데 사실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학교 폭력이에요. 요즘에는 뭐 애가 기분 나쁘다. 그 학교 폭력이에요. 웬만하면 다 학교 폭력 다 정의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 되게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로 하는데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드라마 속의 연진이는 송혜교, 그러니까 문동은과 같은 그런 일은 초등학교 학교 폭력에서는 없다. 없다가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 권선징악의 그 절차는 아니다. 선도 조치지 처벌 조치가 아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 가해자가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아이들의 대화 스킬. 왜냐하면 전부 다 한두 명이잖아. 어차피 집에서 다 뭐 어른이 다 막 맞춰주고 이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들끼리 부딪힐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딪히다 보니 A랑 B가 비슷한 성향의 애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 학교폭력 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왜냐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더 상처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교사는 중립적인 기계적 중립 태도를 유지한다. 거기에 대해서 답답해 할 거예요.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이지 학부모의 복수가 아니다. 그 다음 평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하라. 그건 효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수시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준다. 네. 그리고 이 정도면 학교 폭력이 물론 더 할 말 많죠. 제가 더 할 말 많지만 여기까지만. 근데 그래도 요 정도면 제가 말하는 그 아까 전제 조건 초등학교 뭐 신체적 그리고 뭐 성적인 거 아니고 뭐 아주 심각한 거 아니고서는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나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이거 원 테이크 한 번에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